그걸 하시면서 네. 워낙 원래부터 그렇게 정리가 돼 계셨겠지만 네. 특히나 이걸 정리하시면서 예. 50년대 음악은 이렇구나, 60년대는 이렇구나라고 하는 시대별 특징이 또 한눈에 들어올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50년대는 그 전쟁 이후이기 때문에 전쟁 가요, 6.25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 가요와 실향, 그리고 또 망향, 그리움, 고향을 그리워하는 네, 이런 노래들이 주였고 이제 60년대 와서 이제 드디어 경제라는 게 이제 중심이 되면서 경제와 맞물린 그런 노래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60년대 시작이 노란 사스의 사나이잖아요. 예. 네, 그건 완전히 기존의 트로트와는 다른 곡이거든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스윙 뭐 이런 쪽이 좀 들어왔죠. 맞습니다. 어, 미국 음악이 들어온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미국이 음악이 들어오면서 우리 음악이 이제 좀 장르가 다양해졌죠. 트로트 그리고 신민요가 있었던 상태에서 예. 미국 음악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미국의 스탠다드, 또 포크송 그리고 락앤롤 이런 음악들이 들으면서 아주 풍성해졌죠. 예. 아마 장르가 처음으로 풍성해진 건 60년대. 60년대. 네. 70년대는 파동이 많았죠. 그 남진 나훈아 라이벌전이 끝나면서 그다음에 포크가 초기에 전성기를 이룹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대마초 파동이 생기면서 꺾이죠. 그러면서 다시 트로트가 살아나요. 이렇게 트로트 고고로 나타나는데 이때 트로트 고고로 부상한 사람들이 조용필, 최현, 네. 윤수일, 함중아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70년대 후반부.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이때 여가수는 혜은이, 이은하죠. 음. 그래서 70년대 음악도 나름 우리 음악을 갖다 이렇게 좀 다양하네요. 네네 점프 시키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었어요. 네. 근데 80년대는 뭐 가왕 조용필 예. 그리고 앨범에 좋은 앨범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조용필의 좋은 앨범들. 아니요, 조용필의 좋은 앨범뿐만 아니라 어. 앨범을 잘 만들자라는 그런 흐름이 있어서 하나만 예를 들면 송골매는 이제 캠퍼스 밴드잖아요. 그렇죠. 대학 밴드인데 예. 만약에 진짜 어느 스튜디오 클럽이나 그런 데서 연주하는 손때 묻은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캠퍼스 그룹을 인정했겠어요? 그죠? 아무래도 설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캠퍼스 밴드들도 이제 잘해야 된다. 예. 배철수가 구창모를 찾아간 이유도 음악을 잘하고 싶어서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열심히 음악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한 선배가 그 송골매 어쩌다 마주친 그대 모습에 이걸 딱 두고 그랬대잖아요. 이거 니네들이 한 거 아니지? 그 결국에 그만큼 이제 음악을 잘 만들려는 노력에 의해서 좋은 음악들이 많이 나온 게 80년대예요. 예. 조용필이라는 큰 우산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이제 이선희 그리고 또 이문세 돌아서 팝발라드 그리고 이선희, 이문세. 네 팝발라드 그리고 이제 락 음악 음. 네 그래서 들국화 예. 뭐 산울림도 계속 하고 있었지만 들국화 부활이 등장하고 그다음에 민족 음악도 이제 솟아납니다. 민족 음악? 예, 그걸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뭐 노래를 찾는 사람들. 그러면서 이제 안치환, 권진원 이런 그렇죠. 분들도 등장하고 정말 80년대 말에 또 10대 음악이 또 완전히 또 그 관심을 모아요. 그래서 뭐 박남정, 김한선 이렇게 댄스 음악도 예, 있지만 예. 그때 이제 김승진, 박혜성 같은 10대 시장이 여기서 생겨납니다. 우리 음악이 이제 엄청 커진 거죠. 아까 70년대도 아주 다양했다라고 했는데 이제 예. 80년대는 보니까 뭐 다양을 넘어서 정말 실험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한번 제대로 한번 블루스 해볼까? 해서 나타난 게 신촌 블루스. 우리 한번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볼까? 그게 뭐 김현철 아니면 그때 당시에 빛과 소금. 그래서 진짜 80년대 음악을 쫙 보면요. 정말 다양하네요. K-팝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 진짜 비료와 바탕이 어딘지 알 수 있어요. 예, 예. 이제 90년대가 되면 서태지가 나오죠. 서태지. 문법의 대전환. 그래서 여태까지 있었던 음악들이 조금은 해체돼요.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무게중심이 그 흑인 음악으로 이동합니다. 예. 힙합. 예, 힙합, 랩, 힙합, R&B. 그 서태지가 나오고서부터 이제
저는 최신곡과 좀 멀어지기 시작하는. 네. 우리 세대가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요동을 치죠. 그러니까요. 완전히 대중가요와 약간 벽을 치는. 그러니까요. 네네. 아직도 서태지를 신곡이라고 하시니. 아니. 그러니까 서태지 이후부터는 네네. 그 젊은이들의 신곡과 네. 저랑 좀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서태지 네네. 이전까지는 그래도 신곡이 나와도 새로운 가수가 등장해도 다 이렇게 친숙해질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같은 발라드라도요. 그 서태지 이전의 발라드들은 우리 심금 감정을 울리는 우리 스타일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걸 갖다 용어로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우리 쪽에서는 그거를 뽕끼라고 해요. 뽕끼. 네네. 그게 있어요. 음. 근데 물론 이게 완전 사라진 건 아니지만 이제 여기서는 오히려 미국적 멜로디 패턴? 맞아요. 그거가 중심이 돼요. 그래서 네. 어른들은 조용한 발라드인데도 어색하더라고요. 어색하다는 예. 것을 가질 수 있죠.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필요한 건 시간 투자. 투자해서 들어봐라.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건 그렇고. 네. 아무튼 90년대는 이제 상징이 서태지. 네네. 또 그리고요. 뭐 아시겠지만 이제 90년대 후반에 드디어 이제 조금은 기획사들이 아티스트와 거의 연합해서 좋은 곡을 만들어냈다면 1996년 드디어 이제 아이돌 음악이 예. 개화가 되지. 시작하기 시작. 예. 이게 H.O.T, 제키, SS 핑클 이러면서 이제 기획사가 오히려 무게 중심을 갖게 되고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제 어른들이 불편을 호소하죠. 왜 음악이 다 애들 음악이 됐니? 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런데 바로 이게 세계를 흔드는 정도까지 가는 BTS까지 네네. 나오게 되는. 네, 이제 진짜 우리 음악이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낸 건 예. 바로 어른들이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이 음악이 기폭제가 됐다는 것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 그럼요. 네네. 그럼요. 이거 이제 2000년대 이후가 되면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런 네. 기획사들이 만든 1세대 아이돌 그룹들의 2세대, 3세대로 그렇죠. 자꾸 발전해 나가는 거죠. 물론 그 사이에 인디의 어떤 그 융기도 있었고 뭐 장기 같은 경우가 그렇게 장기하. 크라잉 너트도 있고 그런 인디도 분발하고 다른 장르도 사실 죽진 않았어요. 우리 2002년에 또 월드컵에서 4강이 되면서 락 음악이 돌아왔잖아요. 윤도현. 네. 그런 식으로 새천 르네상스라고 락 르네상스라고 그랬는데 다른 장르도 나름 분발했지만 그래도 중심은 1세대 아이돌. 그다음에 이제 2000 이제 보아가 등장하고 2007년이 아주 중요한데 이때 원더걸스와 소녀시대와 토애니원 네. 그리고 이후 시스타 이런 팀들이 쭉쭉쭉 등장. 카라. 그래서 이제 물론 동방신기 빅뱅이라고 하는 이거 천재예요. 저는 지금 생각해 본 동방신기 멤버들 5을 그렇게 뽑았다는 건 이건 신이 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명 한 명이 다르게 훌륭해. 아우, 어. 2명, 3명 나가서 2명 가지고 도쿄돔을 채웠으니까요. 어. 정말 대단한 팀이었습니다. 빅뱅. 네. 빅뱅이 판타스틱 베이비 한번 공연하면요. 진짜 미국인도 쓰러져요. 네. 못 만들어요, 이런 팀. 진짜 우리가 얼마나 이 자랑스러운 음악 피를 갖고 있는지 맞아요. 항상 저는 항상 감동하고 항상 경이로운 시선으로 네. 봅니다. 비틀즈를 능가하는 BTS가 네네.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구나라는 게 네, 지금 네. 잠깐 설명 말씀을 들어도 그만큼 우리가 네. 좀 투자도 했고 아, 그럼요. 토양이 있었고 네. 끊임없는 노력도 하고 네. 그 결과 아닌가 싶어요. 확실히 오랫동안 해온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또 80년대부터 민족 어떤 의식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예. 그래서 영어 좀 쓰지 말자 이런 것도 있었지만 하나 잘한 건 우리가 뭐 왠지 모르게 이제 일본 음악까지 개방했잖아요. 초창기부터 미국 음악이 들어오고 유럽의 민요, 라틴 음악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그 감성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것들이 쌓이고 축적되고 해서 오늘날 진짜 BTS와 스트레이 키즈가 나왔다는 거. 저는 그래서 너무 자랑스러워요. 앞으로도 계속 더 네. 등장하고 더 나오겠죠? 아, 그럼요. 근데 한 가지 좀 제가
좀 얘기하면 BTS가 좀 버텨줬으면 좋겠다. 아, 강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60년대 비틀즈가 왜 중요했냐면 그래도 64년부터 70년 해산할 때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럼요, 영국의 그럼요. 밴드들이 계속 그 힘으로 들어올 수 있었거든요. 그럼요. 아직 우리 쪽에서 유명해도 미국 사람들은 BTS밖에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블랙핑크가 조금 네, 요즘은 좀 많이 올랐죠. 이제 앞으로 이제 뉴진스나 아이브나 또 여자아이들 그리고 또 우리의 스트레이키즈 이런 분들이 쭉쭉쭉 들어가서 예. 또 뭔가를 만들어 낼 거고 그렇게 되면 제 생각에 홍콩 노아르 시대가 10년이라고 본다면 우리 케이팝 전성기는 그거보다 20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네. 너무나 많은 아티스트들이 있잖아요. 네. 특히 뭐 50년대부터 거슬러 가보면 네, 네, 네. 그 평론가로서는 그래도 한국 음악 역사에는 빼놓을 수 없는 아티스트 몇 명 뭐 이렇게 질문을 많이 받잖아요. 네. 좀 곤혹스러우실 것도 있을 텐데. 이거는 진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역사로 정리한다면 이런 얘기하면 진짜 여기 안 들어가는 분들이 너무 화가 나실 것 같은데 신중현, 조용필, 서태지와 아이들 이렇게 세 개 꼽겠습니다. 네. 그 이유는요? 신중현은 한마디로 우리 대중음악을 대중음악답게 만든 그래서 우리도 우리스러운 음악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갖다 완전히 만들었고요. 조용필은 대중음악의 크기를 결정했어요. 크기를 결정했다. 네. 큰 덩치로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끝없이 좋은 앨범을 만들면서 앨범 예술을 확립했다 할까요? 지금도 내잖아요. 네. 이번에 사실 참 지난해 말에 공연도 했습니다만 저는 진짜 찰나 세렝게티처럼 신곡을 듣고 저분이 나보다 9살 많은데 난 저분보다 9살이 늙은 것 같은 느낌. 아니 목소리가 어떻게 저거 73세 4세 목소리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예. 그걸 하면 엄청난 정도의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뭐 서태지와 아이들은 음악 문법의 대이동을 갖다 일궈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세 사람 뽑겠지만 예를 들자면 뭐 최희준, 이미자, 남진 나오나 다 뽑아야죠. 정말 죄송합니다. 네. 셋을 꼽자면 신중현, 조용필, 서태지다. 네.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아티스트들 또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전 시작은 팝이었죠. 어. 저를 평론하고 만든 아티스트는 이건 뭐 앞으로도 죽어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비틀즈죠. 네. 비틀즈입니다. 네. 60년대, 70년대 음악을 듣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비틀즈죠. 뭐. 그럼요. 그거 진짜 이름 못지않게 어마어마한 음악들을 만들어줬어요. 양도 많아요, 양도. 짧은데 양 많이 만들었고 아직도 뭐 1위 곡이 제일 많은 팀이고요. 물론 언젠가는 이게 깨지겠지만 정말 아직도 우리 음악에 표본이 있다면 대중음악에 표본이 있다면 그거는 비틀즈가 아닐까. 근데 이제 우리 젊은 세대한테는 너무 옛날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잘 몰라서 예.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거를 잘 이렇게 좀 전할 수 있을까? 그것도 저 과제 같아요. 과제죠. 네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고 평론가의 길로 이끈 건 비틀즈였다. 네네. 국내 아티스트 가운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런 거. 아까 다 아닐 겁니다. 한 사람 꼽자면 전 개인적으로는 최희준 선생님입니다. 그래요? 예. 좀 의외네 그거는. 왜냐하면 최희준 선생님 소리가 너무 깊고 너무 달콤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대중가요가 좋은 거구나. 사실 최희준보다 저는 노래 측면에서는 배우거든요. 배호. 네. 예. 사실은 배우인데 왜 최희준 얘기했냐면 최희준을 듣고서 우리 음악이라는 게 이렇게 멋있는 거구나. 하수생을 듣고 깊이도 있구나. 네. 이거는 대중가요를 그때는 얼마나 우리가 사실은 천시했습니까? 이건 그냥 그리고 이사할 때 제일 먼저 버리는 게 음반이었잖아요. 그 정도로 그랬는데 하수생을 듣고 종점이라는 노래를 듣고 예. 이건 그런 게 아닌 거 어렸을 때도 그랬죠. 그리고 이제 제일 흉내 내고 싶었던 사람은 배호였고요. 배호 멋있었잖아요. 앨범 자켓을 보면 네. 뭐 딱 양복 양복 입고 정장에 모자. 그러니까 그거에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약간 좀 지금 생각하면 좀 편집도 한 것 같아요. 그죠? 멋진 신사의 모습 뽀샵을 했어요. 그래서 딱 보면 저도 그 앨범 놓고 마루에다 이렇게 놓고 아 나도 나중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꼭 안경을 써야 되겠다. 배우 소리 아시잖아요. 깊죠. 그 깊은 저음. 아 음. 저음뿐만 아니라 한번 올라가면 예. 진짜 너무 가혹한 아름다움이에요. 근데 너무 일찍 갔어요. 네네. 최희준 배우가 제 초기에 대중음악 쪽으로 저를 갖다가 견인하는데 결정적인 아티스트죠. 네. 아버님도 음악 좋아했어요? 좋아하셨는데 제가 음악하는 걸 원하셨겠어요? 아, 글쎄. 네네.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둘 다 무학이십니다. 예. 제가 고등학교 때 어머니한테 한글 기흥년 했어요. 그랬어요. 예. 무학이신데 여기서 놀라운 건 말이죠. 어렸을 때 저 기억나는데 영등포 서대문 살고 영등포 살고 나중에 소사로 오는데 꼭 전축 틀어놓고 두 분이 춤을 추셨어요. 부모님이? 예. 지루박. 지루박. 탱고. 차차차 뭐 이런 거. 그 어렸을 땐 우리 엄마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거예요. 어허. 그 지금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없는 사람이 그래도 내가 기술자인데 텔레비전은 좀 일찍 사야 되지 않겠어? 66년에 텔레비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술자라면 뭐 어떤 유리 기술자셨어요. 유리. 그래서 저는 66년에 텔레비전 봐갖고요. 예. 이난영 선생님도 기억나고 예. 남인수도 봤어요. 텔레비전을 통해서. 그러니 제가 남들보다 좀 낫잖아. 지금은 감사드려요. 근데 아무튼 그 부모님이 전축 틀어놓고 춤출 때 흐르던 음악들이 아마도 네. 배호, 최희준 이런 그럼요. 음악들도 있었겠어요. 아이 양음악도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아버님께서 예를 들면 뭐 본 몰로의 라이더스 인 더 스카이 이런 거 그러면 그 양곡인데 참 좋네. 그 표현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네네. 일찍부터 음악적 세례는 경험하신 거고. 그게 음악적 세례인지 모르지만 음악적 세례죠. 그런가요? 저는 멋 세례 같은데요. 뭐 멋일 수도 있고 또 네네. TV를 통해서 그런 뭐 가요 예. 쇼도들 다 보시고 예.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철 들어가며 라디오를 직접 듣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거로군요. 예. 어떻게 보면 그것도 아버지가 하는 거 흉내인 건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유리 가게에 항상 이렇게 기둥에 그 트랜지스터를 매달아 놨어요. 예, 그래서 예. 거기 노래했는데 지금도 막 하루 종일 틀어놓고 네, 최희준의 종점 그리고 낸시 시나트라의 서머와인 그 노래 나온 게 기억나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중3 때 아 나도 한번 라디오 들어보자. 그래서 라디오 킨 거. 그게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탕에는 부모님의 음악 사랑이 있었다.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한테 아이가 어릴 때 아무것도 몰라도 음악을 틀어놓으라. 아이유도 어렸을 때 라디오 없었으면요. 양희은의 가을 아침 몰랐을 거예요. 자꾸 그런 걸 해놓으면 나중에 다 알게 돼요. 예. 만약에 국악이 꼭 이 나라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렸을 때 국악 틀어놓으면요. 그 세례 받아요. 그 무의식적인 면에서 그러한 어떤 세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평론가로서 임진모 나만의 어떤 개성, 기준 이런 게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거 예. 제가 노력하는 건데요. 내가 정말 현인을 잊지 말자. 배우 최희준을 잊지 말자. 하지만 지금의 아이브를 듣자. 이겁니다. 저거 나이 먹어도 최신곡까지 내가 계속 듣겠다. 듣는다. 그런 노력이 오히려 더 과거를 갖다 더 충실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네. 지금 거 저기서 그래서 제가 제자들한테 늘 그래요. 현실을 응시하고 과거를 지배하라. 현실을 응시하고 네. 과거를 지배하라. 지배하라. 지금 뉴진스 아이브 한다고 음악 잘한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뉴진스하고 아이브를 아는 사람이 그 젊은이가 갑자기 입에서 언젠가 배우를 들어봤는데 완전 예. 오던데요? 그러면 예. 실력자가 된다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쪽 전문직에 종사하려고 하는 음악 쪽에 있으려면 이게 돼야 돼요.